자, 개초보들아, 어서와. 쭉쭉 들어와. 쭉 들어와. 그렇지. 오늘도 역시 편안하게 듣는 거야. 34번째 회계처리 연습의 세 번째야. 우리가 저번에 이제 차변, 대변 좀 구분하면서 회계처리를 보고 있는 거야. 계속 연결되는 거니까. 자, 예제를 내가 좀 미리 써놨어.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토지 구입을 한다. 돈 주고 땅을 샀다는 얘기야. 그치? 일단 돈이 나갔지. 자산이 나갔어. 그러면은 어디다? 차변이다, 대변이다? 자산의 증가는 차변, 자산의 감소는 대변. 현금이 일로 오는 거지. 현금. 그 다음에 토지가 들어왔지. 회사에. 토지는 자산이지. 요거를 딱 보면 이게 자산이니 이게 속성을 알아야 돼. 토지 유형 자산이었어. 그치? 비유동 중에 유형. 계정 과목은 토지야. 토지. 요렇게 하면은 회계 처리가 딱 끝나는 거지. 차변의 토지 100, 대변의 현금 100 하면 요걸 보는 순간 우리는 안다. 말로 주저리 표현 안 해도 요거만 보면은 아, 돈 주고 땅 샀구나. 요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회계가. 그치? 그럼 건물을 샀다. 뭐 비슷하지. 현금 나갔어. 일단 그 다음에 계정 과목 건물이라는 유형 자산이 들어왔다. 요 건물 같은 거는 얘가 유형 자산이잖아. 그치? 결산 때 내가 뭐 한다 그랬니? 얘는 감가상각 기억나니? 요런 거 한다 그랬어. 그치? 그래서 결산할 때 12월 31일 날 결산할 때 감가상각 회계 처리가 들어오는데 요건 내가 나중에 따로 테마를 빼서 한번 알려줄 텐데 회계 처리는 요런 식으로 돼. 결산 때 차변에 감가상각비 뭐 예를 들어 10년 동안 상각한다 치면은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10 이런 식으로. 요 감가상각비는 속성이 뭐니? 뭐 같니? 무슨 비잖아. 이거 비용이야. 비용. 비용은 고향이 어디다? 태생이 차변이었어. 그치? 요 기억해야 돼. 항상 다시 한번 그리면은 요에는 마음속에 지금 우리 들어와 있는 거야. 얘는 지금 이쪽에 자산, 부채, 자본이고 이쪽이 차변, 이쪽이 대변. 요거까지는 마음속에 딱 들어왔잖아. 그치?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인데 그 자산의 고향은 차변, 부채와 자본의 고향은 대변이고 그 자산 증가하면 차변, 자산 감소하면 대변, 증가하면 차변. 이런 거. 그 다음에 요 이익이 얘하고 같은 애인데 형제인데 이익하고 수익하고 방향이 똑같으니까 수익이 고향이 이쪽이다. 대변이다. 그럼 비용은 차변이다. 마이너스니까. 그치? 그 비용이 차변이 오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비용이 발생했다. 감가상각비 비용이고 얘는 뭐냐? 얘는 굳이 표현하자면은 요 건물의 마이너스 계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우리 재무상태표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거든. 자산 중에 비유동 자산 중에 유형 자산 중에 건물 100 들어오고 그 다음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 해서 마이너스 10 해서 건물의 장부 가치는 90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야. 상각을 하면은 주는 거잖아. 그치? 가치가. 이런 식으로 가거든. 그래서 얘는 요 건물의 마이너스 계정이다. 그래서 건물하고는 반대방향 나오는 게 맞겠지. 그치? 나중에 다시 한번 내가 설명할게. 상각은. 지금 뭐 한꺼번에 이해하면 더 좋긴 한데, 일단 우리 개초보니까 너희들이 개초보라는 거를 잊으면 안 돼. 담벼락 구입했어. 일단 현금 나갔어. 현금. 요런 거를 내가 구축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유형자산 중에 애매한 애들. 그치? 얘도 마찬가지로 요러한 상각을 해. 상각비. 감가상각비. 뭐 4년 동안 상각한다면은 25 되겠고, 요게 감가상각 누계액.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 그 다음 오븐. 요거는 뭐냐, 이제 오븐 알지? 내가 빵을 만드는 사람인데 빵을 굽는 오븐을 샀어. 현금이 일단 나갈 거야. 그치? 얘 계정 과목은 기계장치.
물건을 만드는데 쓰이는 공작물 같은 거를 우리는 기계장치라고 한다. 얘도 마찬가지로 삼각을 하겠지. 뭐 30 감가상각 누계 30 이런 식으로 지금 유형자산 처리를 좀 본 거야. 유형자산을 모아서 예를 들어 뭐 자동차를 샀다 그러면 차변에 차량 운반구 대변에 현금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되겠지. 그치? 이 유형자산 회계처리 뭐 이런 뭐 이거고 주의할 거는 이제 결산할 때마다 이러한 삼각이 한 번씩 들어가는데 요거는 내가 테마를 따로 잡아서 설명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우리 노트북이나 뭐 냉장고나 이런 거 사는 거 그런 거 비품이지. 비품 직기 비품이라고도 하고 비품 현금 뭐 100 구입했다 현금 주고 비품의 증가 현금의 감소 요런 회계 처리지. 그치? 별로 어려운 거 없고 그 다음에 뭐 회사가 지금 건물을 올리고 있어. 건물을 쭉쭉 올리고 있어. 근데 결산 때 아직 완공이 안 됐어. 돈을 썼는데. 그치? 돈은 나갔는데 건물이 아니고 짓고 있는 애 이거 뭐라 그랬지? 기억나니? 건설 중인 자산. 이름을 잘 줬지? 아주 직설적으로 줬어. 건설 중인 자산 짓고 있다. 얘는 상각을 한다 안 한다? 감가상각 안 한다. 왜냐? 내년에 계속 올라갈 건데 가치를 줄일 게 없잖아. 그치? 다 완공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상각을 한다 그랬어. 그 다음에 이제 뭐 무형자산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무형자산에 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우리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를 샀다. 소프트웨어 사면은 대변에 현금이 일단 나가겠지? 대변에 소프트웨어 샀어. 아이고,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가끔가다 내가 이렇게 휙휙 돌 때가 있어. 대변에 현금, 사변에 소프트웨어. 얘는 무형자산이야. 그렇지? 무형자산. 얘도 삼각해. 삼각하는데 계정 과목이 무형자산 삼각비라고 구분을 좀 해줘. 무형자산 삼각비 뭐 5년 동안 삼각한다 그러면 20. 그다음에 여기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왔잖아. 아까 유형자산은. 무형자산은 뭐냐? 그냥 소프트웨어를 막바로 지워줘. 이런 식으로. 그럼 얘하고 퉁치면은 재무상태표에 소프트웨어가 결산한 다음에 얼마가 잡히니? 80만 잡히겠지. 네팅 돼가지고. 그치? 요 무형자산과 유형자산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게. 무형자산은 이런 거를 직접 빼준다 해서 이걸 직접 삼각법이라 그러고,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누계액에서 간접적으로 빼준다. 간접삼각비라 그러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내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내가 건물이 있는데, 내가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어딘가에 건물이 있는데, 내가 한 켠을 빌렸어. 그치? 빌렸으면은 내가 보증금 내잖아. 그치? 요 회계 처리 어떻게 되느냐? 현금이 나가, 일단. 보증금 현금이 나가겠지? 뭐, 1000. 그 다음 보증금이야, 보증금. 1000인데, 요런 거를 우리 보통 임차보증금이라고 그래. 임차보증금. 우리 임대차 계약서라고 들어봤지?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거래할 때 빌려주고 뭐 빌리고 하는 거. 임대, 임차, 요거 헷갈리는데 요거 내가 나중에 따로 테마 잡아서 확실하게 정리해 줄게. 전혀 헷갈리는 게 아니니까. 차변 대변 원리로 그냥 일맥상통하는 거야. 아무튼 이런 것도 자산이다. 회계 처리 이런 식으로 한다. 뭐 괜찮지? 별로 어려운 거 없지? 오늘 그래서 이제 유형자산, 무형자산, 뭐 기타 비유동의 대표적인 예까지 회계 처리 연습을 해봤다. 그래, 지금 시간이 10분이 안 됐구나. 그래, 이쯤에서 끊는 걸로 한번 하자. 자, 오늘도 고생했다. 마무리하자. 끝.